오늘 삼성전자가 4%나 빠졌네요. 예.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한번 구분해서 전체 뷰를 한번 주시죠. 일단 호재는 뭐 중개 경기 부양책이 좀 강하게 나왔죠. 부동산까지도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초반에는 부양책이 0.5% 지준율 인하했을 때는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시가 쿠폰을 이제 소비 쿠폰을 풀기 시작하고 하면서 소비주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실리콘2는 중국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늘 올랐고요. 네. 화장품 대장이라 오른 것 같고 생각보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은 좀 약했고 오히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제가 항상 계속 여기 와서 주장창 밀었던 종목인데 예, 계속 올랐습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건가요? 아마 저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시간 외에서도 지금 뭐 13,000원을 찍고 이랬는데 지금 일단 그런 경기 부양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해준다. 한국콜마도 오늘 신고가를 한번 냈고요. 네. 물론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후장으로 갈수록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악재가 더 많았죠. 오늘 같은 날을 뭐라고 하냐면 재수 없는 날. 아침에 시작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계속 뺏는 장. 그렇죠. 네. 진짜 2%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약간 아침에 분위기로만 봐서는 네. 일본 증시가 4% 급락하는데 잘 버티네. 이 정도면 그냥 선방하네. 한 네. 0.5 정도에서. 그렇죠. 그랬는데 일본 악재를 계속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도 중국 상해 같은 경우 7, 8%씩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쏠림이 중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생기면서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 팔아서 중국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마 가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1조 네. 넘게 팔았네요. 네, 1조 넘게 팔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선물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선물이 이제 다음 수요일 날에 우리 시장을 아마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할 텐데 마이너스 500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네. 예. 이해합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4% 급락했네요. 아니 그 보면 장중에 7,3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네. 선물을 후반에 장 끝날 때 딱 보니까 500억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7천억, 6,9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7천억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삼성전자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요거를 좀 추이를 그러니까 희망을 좀 드려야 되니까. 예. 요즘에 선물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이 선물이 요 추이가 지금 마이너스 500억대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왜? 더 빼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쭉 팔다가 녹색으로 보면 쭉 팔다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7,300억 찍고 3시 8분부터 확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이게 단기간에 7천억을 산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추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지수를 더 떨어뜨리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신호를 줬다. 그러니까 2,600 빠지면 사고 또 일정 부분 올라오면 팔고 이거를 계속 외국인들은 좀 당분간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고 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악재는 일본의 신임 총리 정책 전환 이건데 발음 잘하세요, 발음. 네, 발음 이시바 시게루. 네, 시게루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이 된 게 저는 일본이 정상화로 가는 데는 오히려 좋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증시에는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2012년 이후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됐는데 그걸 이제 드디어 종료하려고 하는 총리가 등장을 했고요. 기시다 총리가 그걸 사실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종료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못했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번엔 좀 하지 않겠냐. 이분이 워낙 또 강경한 비둘기파라.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약간 좌파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임 총리가 정책 전환을 하는데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호재인데 주가 면에서는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그 다음에 돈 풀기를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이 예산이 100이면
지금 70만 세금 걷어서 쓰고 있고요. 30은 국채 찍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죠. 계속 재정 적자. 예. 근데 그거를 안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투세 같은 투자소득세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법인세도 더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 돈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안 내?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10월 마지막 10월 2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이제 신임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각을 얼마나 신임해 주냐는 중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잘 무사히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한 11월 달 돼서 뭐 정책을 필 수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는 냄새만 피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래도 내일 이제 정식 그 출범이 되잖아요. 내각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관료들을 참모들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금리 인상이 됐든 긴축이 됐든 이쪽에 대한 그 정책 스탠스의 그 방향성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베 라인과 아소다 라인 쪽을 다 배제한다라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아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그 엔화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는 지난번에 한번 맞아서 그럼 뭐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요거 일본의 악재뿐만 보다는 사실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큰 악재였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돈이 그쪽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그동안 중국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중국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나라 걸 빼서 그걸로 가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 9월 달에만 6조 매도했다고 하니까 이 매도했던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더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예, 당분간은 이제 중국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호재이지만 일부 섹터에는 호재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악재로 더 작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도 네. 그 우리가 오늘 특징적으로 볼 만한 섹터나 종목들 좀 찾아봐야겠죠. 예, 뭐 반도체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악재를 말씀드리니까 특징적인 거니까 예, 특징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징이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아니 잘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반영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자금 쏠림, 그럼 한국을 팔아서 가려면 반도체를 파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삼성전자 파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렇죠. 받아줄 수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나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역사적인 PBR 저점이 61,000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61,000원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 거냐.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1,000원은 거의 깨더라도 금방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반도체가 반등 나오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문제다. 그렇죠. 예. 근데 좀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더 떨어져서 산다 해도 제일 걱정이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주식이 뭐가 있냐라는 질문 하나 딱 던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10조 이상의 그 모든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서 개인들이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겠냐. 계속 매물로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증가한 게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행인 건 그래도 SK는 사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지만 샀죠, 예, 오늘도. 팔지 않는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거죠. 그래도 5% 급락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샀으니까요. 뭐 또 없는 분들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맞아요. 예. 주가 빠지는 그 이유, 뭐지? 이 주식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원래 바닥에서는 좀 많이 흔들면서 올라와야 진짜로 올라갈 때 세게 갑니다. 근데 아니 결과적으로 딱 이걸 건너뛰고 나중에 그래 이렇게 될 거야 그 일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됐든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14만 원대도 5% 빠지면. 14만 원대도 겪었는데 뭐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 반도체 망하면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예, 네. 이렇게. 2차 전지는 전구체 기업들 중심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좀 마지막에 좀 반납을 하긴 했는데,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올랐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왜요? 그냥 뭐 전구체 가격 보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총이 비싸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지금 예. 9조 3천억. 그죠? 네, 버는 게 없는 회사가 지금 9조 3천억입니다. PER이 1,530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죠. 나 있는데, 요때도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뭔가 2차 전지가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 가장 탄력 좋은 대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엔캠 같은 종목들 보면 오늘은 뭐 박살이 났죠. 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예, 오늘 10% 넘게 빠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가 아직 찐 반등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지러울 때 그다음에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물려도 괜찮은 종목을 사야 된다. 옛날에 뭐 제가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릭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올랐어요. 예. 괜찮았어요, 흐름이.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종목이다. 아, 그래요? 그리고 소재 중에서는 제가 좀 뒤져보니까 예,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퓨처엠이 실적이 제일 괜찮을 것 실적 같아요. 양봉기 네. 제일 좋을 겁니다. 가장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종목이 저거더라고, 예, 양극재 예, 중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퓨처엠을 보면 에코프로 비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예, LNF는 생각보다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기술적 반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퓨처엠 정도가 가장 좀 깔끔하지 않겠나. 그래서 딱 3개, 뭐 삼성 SDI까지 해서 이제 이 3종목만 제가 요즘에 뭐 하는 걸로 자꾸 재미를 붙였냐면 종목 줄이기. 너무 펼쳐놓고 보시면 나중에 가다가 이게 안 모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하는 거 보면은 막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하신다고 투자하셨는데 그렇죠. 2차 전지 종목이 막 10개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핵심 종목 위주로 하시다가 그걸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를 트레이딩 하는 관점. 예, 대장을 봐야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 똑같이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잡기 과정에서 항상 이렇습니다. 뭔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올라가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하나 나오면 푹 빠져버립니다. 그게 그런 것들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저는 대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전구체 기업들 반등하는데 여기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트레이딩. 예, 국산화한다 그러는데 중국 기업이랑 합작 법인 세운다 그러는, 국산화인데 중국 기업이랑 합작 법인을 하면 나중에 미국이 딴지 걸면 골치 아파지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소비재들 오늘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일부랑 의류 아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거 보면 진짜 이 오늘 같은 장에 이런 거는 상 줘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졌죠. 네. 예, 여기 이때 부부가 약간 이혼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좀 빠졌다가 여기가 이러면 회사 깔린다고? 여기 그 부부가 각자 대표로 있다가 남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뭐 이제 다른 직함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여자분 이제 사장님이 이제 단독 대표로 여자가 해야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지분은 아직 남자분이 더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지금 이게 쿠폰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소비재가 더 빨리 있을 수 있죠. 근데 중국에 지금 매장을 막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또 재밌는 게 중국에 진출하면 뭐가 문제냐면 해외에 진출한다는 거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그렇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마케팅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YY 스포츠라고 중국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가 알아서 유통하고 마케팅합니다. 네. 그냥 물건만 대주면 되는. 나 몇 장 보내줘. 그럼 그거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한 3호점까지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이제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먼저 매장을 깔고 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지금 팔아야 되냐? 조금 더 보셔도 된다. 네. 그러면은- 개인적 마음의 목표가 2만 원. 마음의 목표가 예.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13,200원이 최고가인데 그것도 13,200원 뚫겠죠, 당연히. 당연히 예,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FNF가 한번 올라갈 때 의류 브랜드가 한번 런칭이 돼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반영을 엄청나게 세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타트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저 바닥 4,600원을 보시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이제 상장 이후에 뭐 물량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고 추세는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 회사는 확장 국면에 들어서가 있는 회사. FNF는 지금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고 여기는 지금 계속 확장 일로에 있다. 일본, 대만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고 재구매율을 또 낮아질 걸 대비해서 새로운 분야, 골프웨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골프웨어 입어봤거든요. 그냥 레깅스도 입어보고 골프웨어도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핵심적인 게 주주환원 정책을 핀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거고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배당 받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 발표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면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중소회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만 원까지 보신다. 기대를 하고 있다. 아,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팔고 나오고 싶은 분들은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고. 끝에 가서 약간 갑자기? 약해지시는데. 예, 뭐 항상 목표가는 예, 높게, 네. 높게 잡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거 보면 바이오가 오후에부터 일부 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확 들어왔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갑자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퓨처캠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오스코텍이 오늘 생각보다 강했는데 제가 오스코텍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맥라자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죠. 네. 그걸로 미국에서 폐암 걸리면 3억 있어야 치료할 수 있다. 아 진짜. 1년에 3억입니다. 레이저 티닙을 맞으려면. 아미반타닙 말고 레이저 티닙만.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하면 더 비싸겠죠. 한 5억 정도. 예. 그래서 약가가 원래 1억 5천 정도 예상했는데 네. 3억으로 책정되면서 바이오 업계가 다 놀래버린. 그러니까 얀센이 세게 불렀다. 근데 이걸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약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승인해준 이유가 그만큼 약효가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약가를 받으면서 오늘 오스코텍만 올라가고 유한양은 왜 떨어졌냐. 유한양이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서죠. 주도주였으니까. 근데 이제 오스코텍이 갖고 있는 이제 레이저 티닙의 지분이 한 2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게 약가가 2배가 되면 4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갑자기 얘가 너무 싸 보이니까 확 들어올렸는데 장이 밀리면 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5%대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앞으로 오스코텍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답안지를 보여주는 회사잖아요. 네. 뭐 임상해서 뭐 성공하니 많이 아니라 여긴 끝났습니다. 예, 돈 들어오는 게 이제 내가 500억 받냐 1000억 받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플러스 알파니까 사실은 더 편하다 투자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우리는 이제 휴장이죠. 모레 네. 개장할 때 뭐에 중점을 우리가 둬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로. 지금 일단 화요일 날 일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쉬면서 그렇죠. 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을 겁니다. 또 10월 1일 날 오늘 또 빠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10월 1일 날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렇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이제 불안감 이런 것도 반영을 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쓰고 있죠. 예, 항상 빠지면 이유를 찾는데 그리고 이제 미 부통령 후보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시장이 3일날 그러니까 2일날 어떻게 또 표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게 가장 또 큰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뭐 이런 여기 보였던 뭐 10월 1일날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확정치도 나오고 비농업 부분 고용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연준 의장의 연설이겠죠. 앞으로 비컷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비컷 한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0.25 낮춘다고 베이비 스텝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12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애널리스트인지 좀 찝어서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아무개. 그분들과 또 관계가 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내일은 아까 내일이 아니라 이제 모레죠. 모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삼성전자를 사주느냐,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국 시장은 안 열리니까. 그렇죠. 일주일간 8일? 9일까지? 7일까지. 7일? 예, 1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도 좀 그런 연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손 떨리지 않으실까요? 중독돼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답답하고 그거 이제 허전하고. 슬퍼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안 열리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반도체.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하고 원래 이자 소득 받아야 되는 그런 예. 아니 지금 반도체주가 좋으면은 막 매일 열리기를 바라셨을 텐데 반도체주가 안 좋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예. 아니 근데 반도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죠.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 이슈 있었잖아요. 오늘 뭐 하이닉스도 5% 빠진 거 보면 파운드리가 꼭 그렇게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가 파운드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계속해서 뭐 그 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관련 소부장들에는 이게 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쪽 분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섹터를? 지금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파운드리 쪽 뭐 특히. 예, 파운드리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천억 적자 났는데 네. 아마 적자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 것도 일부러 약간 지연시키죠. 왜 지연시키냐면 받을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번에 또 3나노급 날라갔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든 뭐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믿음?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못 믿어요. 아, 그렇지. 그 부분이죠. 쟤네가 저거 기술 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전에 애플도 우리 삼성에 맡겼다가 TSMC로 갔고 퀄컴도 맡겼다가 가고 다 이렇게 맡겼다가 가는 겁니다. 아쉬울 때는 삼성전자를 찾고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딴 데로 가는 이유가 자기 거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삼성전자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진짜로 삼성전자 분들이랑 만나서 충고를 한 3, 4년 전부터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분사하냐 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지금 맛 가고 있죠. 요즘 왜 요즘은 중국에 괜찮은데요? 대한 규제 때문에 네. 그거는 모멘텀만 그렇지 실적은 부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우리 삼성전자에서 파는 TV에 대부분에 이제 가서 이제 큰 브라운관 있잖아요. 한 60인치, 70인치 이렇게 되는 거 BOE 거 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500만 원대는 한국 거 쓰는 거고요. 3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싼 거 있습니다. 원가 절감해서. 그게 BOE 거 쓰는 겁니다. TSOT 뭐 이런 거. 하긴 뭐 반도체에서도 우리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쵸. 스냅드래곤을 써버리고 비싼 거는 예. 계속 그 물량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 조금 답답하긴 하죠.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기대감을 펌프질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거의 턱 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 패널을 봐도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8세대 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뭐 선익 시스템 거 갖다 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8세대를 한다는 거는 거의 다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대형 OLED에서. 음. 근데 소형 가지고 버티는데 소형도 사실은 쫓아오려고 맘먹으면 생각보다 기술 장벽이 높지 않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LG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저번에 한번 급등 나왔잖아요, LG 디스플레이. 다시 자리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흑자전환 기대감인데 그게 OLED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장 팔아서 흑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LCD 공장 매각하고 뭐 이래서 이제 구조조정 이슈로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반도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시면서도 그렇게 그 말에 힘이 안 실립니다. 아 예. 네.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망하면. 예. 아, 네. 네. 반도체 지킴이.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물은 그냥 좀 이렇게 대량 매도나 대량 매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나왔지만 지수보다는 섹터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도 여전히 종목 섹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반도체나 주요 섹터들이 안 좋을 때 뭐 중소형주들이 막 움직이죠. 뭐 그 정도 흐름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나 수혜 섹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예를 들면 바이오, 예. 2차 계속- 전지는 아직은 좀 제가 트레이딩 관점, 네. 주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 돈 잘 버는 애들. 어, 아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좋고요. 오늘 JLK가 또 오늘 한번 불을 뿜었는데 미국 진출 기대감 계속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1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거를 13개로 쪼갰습니다. 왜 쪼갰냐면 미국에서는 심사를 해보니까 13개로 가야 돼서. 근데 그걸 지금 품목화가 계속 받고 있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내년엔 병원 한 300개? 미국에 납품한다고 하는데 300개 정도 하나 적용을 시키면 내년부터는 돈을 많이 긁어 모을 것 같습니다. 국내 병원은 돈이 안 되는데 18,100원 떨어집니다. 한 번 환자가 찍고 이제 검사 이렇게 한 번 하는데 18,100원 JLK한테 가는데 미국은 1,040불, 비싸네요. 140만 원이 넘습니다. 어. 네, 그래서 7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미국에 이제 동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유상증자도 한 거고 뭐 무상증자는 이제 미안하니까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예전에 받았던 기대감, 요때 기대감을 이제 요때 계획들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애들은 잘 못 갑니다. 뷰노 뭐 그다음에 또 있죠. 루닛, 예.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 못 가죠. 네. 근데 왜 JLK가 먼저 가냐?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다. 뇌졸중 하나에 집중한 게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더 전략을 잘 썼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맞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종목은 잘 안 바꾸니까 보면 또 전체 창으로 좀. 쟤또 저거 똑같은 거 또 갖고 나왔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전체창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이네요. 예, 네. 이거 이제 제가 삼양식품 지난주부터 올렸거든요. 그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요즘에 식품주들 좋더라고요. 아주 서서히 올라와서 눈이 안 띄게. 예.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거의 눌리고 있고요. AB온도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회사는 중소형 중에서 보는 거고요. 오스코텍 지난번부터 빨간불을 제가 켜드렸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입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악재라는 게 전혀 없고 호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 못 가냐?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10월 7일까지 경고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없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마음속의 목표가는 70만 원. 네. 100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1차가 일단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알테오젠 막 30만 원 갈 거예요 이러면 에이 막 이랬거든요. 30만 원 가니까 또 가네? 이러죠 대부분. 예. 또 실리콘2 오늘 또 의미 있는 반등 나왔는데 제가 뭐 지금은 뭐 한국콜마 중국 관련된 거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엔 숫자는 얘가 제일 잘 나올 거다. 네. 실리콘2 망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다 망한다. 그래요? 예, 얘가 지표입니다, 지표. 인디 브랜드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얘부터 망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리콘2, 그다음에 제가 요거 오늘 처음 집어넣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예,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요 두 개만 보십시오. 전력. 내가 조금 변동성 있는 걸 좋아해, 그럼 LS. 아, 나 그냥 꾸준히 가고 싶어.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 그냥 사셔야 된다, 조정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애널뿐만 아니라 미국 애널 뭐 다 한마디로 전력기기는 한 30%, 40%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적으로도 너무 싸다. 그리고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원을 이번에 뚫길래 저는 더 갈 줄 알았더니 42만 원대에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마 한 43만 원, 44만 원 이렇게 축 치고 나가면 40한 5, 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무너지면 많이 빠지겠냐? 빠져봐야 40만 원 초반이나 40만 원 일시적으로 깨는. 그 대신에 이게 정책 불확실성, 지금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박빙이에요. 완전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그래요? 아니, 거의 어디서 이런 비율? 거의 시장이 뭐 오해세요. 지금 해리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길래 아니다. 초박빙. 예, 알 수 없다. 초박빙이고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내일 부통령 토론이 중요한 게 부통령 원래 관심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렇죠. 근데 왜 중요해졌냐면 부통령들이라도 어떻게 좀 한 표라도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박빙일 때는 아주 작은 차이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말실수 한 번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또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긴 해요. 뭘 해도 이미 결정해놓은 마음에 결정해놓은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지금 중도가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죠. 예. 중도를?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지. 이 거의 싸움이죠. 1% 0 그렇죠. 이걸 따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신경 쓰다가 그동안 계속 일본 증시 쳐다보다가 또 중국 증시 쳐다보다가 우리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날은 언제 올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자식 세대나 돼야. 네, 이거 참 주식을 다 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전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경제 동향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